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 어떤 브랜드보다 전기차에 대한 의지 그리고 전동화 비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1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도 이 EQS를 비롯해 다채로운 전기 모델을 선보이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인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프리미엄 컴팩트 EV EQA 250 AMG 패키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EQA가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EQA의 주요 재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EQA는 컴팩트 SUV GLA와 유사한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4465mm의 전장과 각각 1835mm, 162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고 있고요. 휠베이스 역시 2729mm로 굉장히 유사하죠. 참고로 이제 전기차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공차 중량이 1985kg이거든요. 이 정도면 아주 무겁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구동 시스템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닛 아래는 최고 출력 140kW, 그러니까 환산했을 때 약 190마력과 38.2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이 전기 모터가 자리해서 이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6.5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1회 충전 시 약 303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전비를 보게 되면요, 4.0km/kWh시고요. 도심과 고속 전비는 각각 4.3 그리고 3.8km/kWh시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엔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A의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EQ,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감성을 드러내는 블랙 패널 프론트 그릴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그리고 이렇게 푸른색 디테일을 더한 헤드라이트의 조합으로 선명한 전기차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AMG 패키지만큼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대담한 바디킷이 더해져서 시각적인 만족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는 이제 컴팩트 SUV GLA와 완전히 동일한 이 EQA의 실루엣을 느낄 수가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차체, 그리고 AMG 패키지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AMG 스타일의 알로이 휠이 더해지면서 감각적인 매력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A필러 아래 부분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EQA 레터링을 새겨서 차량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 역시 이 EQ의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길게 이어져 있는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를 통해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곡선에 그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트렁크 패널과 바디킷이 이 프리미엄 컴팩트 EV의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전기차인 만큼 머플러 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EQA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또 스포티한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EQA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외형만큼이나 실내 공간에서도 GLA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형상이라던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각종 디테일의 연출 등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죠. 물론 AMG 패키지만큼 붉은색 스티치와 이 D커 스티어링 휠, 그리고 곳곳에 붉은 스티치 및 소재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뭐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특유의 개성 넘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감 높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어를 열고 1열 공간을 보게 되면 역시 GLA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스포티한 감성, 아주 효과적이죠.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를 낮게 배치할 수 있으면서 이 드라이빙 포지션의 안정감,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의 여유를 한껏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시트 역시 붉은색 스티치가 감각적인 매력을 높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고급스러운 사운드 시스템도 함께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기능과 디테일의 가치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이 개방감을 더하는 이 선루프 역시 만족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2열 공간은 좀 아쉬운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성이라던가 연출 등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이 GLA와 유사한 모습입니다만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더하면서 레그룸의 높이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무릎이 좀 올라오는 그런 좀 불편한 자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공조 에어벤트라던가 암레스트 등도 조금은 허술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그래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배터리가 장착이 되면서 절대적인 공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실제 재원상 적재 공간은 340리터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는 1320리터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컴팩트 SUV로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EQA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EQA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외형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EQA의 실내 공간 역시 이 GLA의 감성, 이미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 대시보드 형태라던가 이런 각 요소들의 모습들은 말 그대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컴팩트 모델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성과 디테일로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트림과 패키지로 인해서 이렇게 붉은색 스티치라던가 좀 스포티한 느낌의 디커 스티어링 휠, 그리고 각종 도어 트림과 패널의 연출 등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실내 공간을 채우는 소재들을 만져보면 사실 고급스러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각적인 매력은 분명 상당히 우수해서 브랜드의 가치와 밸류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드라이빙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들은 이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장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분명 시트가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협소하다, 답답하다, 혹은 헤드룸이 줄었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깔끔한 공간 느낌을 주고 있어서 만족감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이 시트를 가장 낮춰서 앉아 있는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훌륭한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드라이빙 포지션이 안정적이에요. 제가 키가 크고 또 체격이 크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분들도 이렇처럼 자기한테 적합한 만족스러운 이 드라이빙 포지션의 구현이 아주 쉽사리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QA의 퍼포먼스는 평이한 수준입니다. 아주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전기차 특유의 그 즉각적이고 기민한 출력 전개는 충분히 매력적이죠. 실제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을 해보면은 차의 움직임에 있어서 그렇게 아쉽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전반적인 발진 가속 성능이라던가 추월 가속 성능 전반적으로 군더더기 없고요. 또 그리고 기본적인 출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의 답답함도 크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더욱더 인상적인 점은 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출력이 전개되는 그 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럽다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전기차라던가 혹은 좀 비교적 출력이 즉각적인 이런 고성능 혹은 전기차들 이런 차들을 좀 낯선 분들이라 하더라도 금방 차량에 적응하고 또 다루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이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할 때 작동음이 조금 유입이 되고 또 귀를 살짝씩 건드리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개인 청각 상황이라던가 청력 상황에 따라서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능 자체가 준수하고 또 그렇게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용적인 전기차, 실용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거죠. 확실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테슬라 모델 3라던가 이런 좀 시장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이 작동 성능이라던가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명료하고 깔끔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 좀 없거든요. 근데 이 EQA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채워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만족감 자체는 굉장히 높겠구나. 성능이라던가 이런 페이퍼 스펙을 떠나서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만족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주행을 하는 내내 좀 머릿속을 채우지 않았나? 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차량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라던가 구성 등에 있어서도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이에요. 실제 이 조향에 대한 질감도
조금은 그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이라고 할까, 같은 단절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조향과 사체가 조금 단절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어서 뭐 일상적인 자동차의 수준으로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의 전체적인 반응이라던가 움직임 등에 있어서도 이 정도면은 되게 타기 편하겠다,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타기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되고요. 차의 전반적인 승차감, 이게 되게 묘한 게요,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굉장히 쾌적하다, 부드럽다, 그러면서도 마냥 가볍거나 촐싹대기보다는 약간의 진중한 모습도 있어서, 야, 이거 작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고급스럽게 담아냈구나, 다듬었구나, 이런 느낌이 도드라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Only EV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한 의지가 꽤나 설득력 있겠다, 실현 가능성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전기차들이 그러겠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해서는 조금 낯선 모습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조금 전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질감을 줬던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 튀는데? 순간적으로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이 좀 도드라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전기차들의 그런 승차감과 비교를 하자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EQA의 일상적인 움직임에 비해 순간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체감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확실히 좀 민감하신 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편차의, 그러니까 질감의 차이, 편차의 차이가 좀 더 크게 느껴져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외부 소음에 대한 억제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계속 이제 모터사이클들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데 꽤 필터링이 안 되고 실내로 좀 유입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를 통해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사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 출력이 전개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굉장히 즉각적인 느낌이죠. 물론 절대적인 성능이 아주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어서 뭐 매력적이다, 뭐 강렬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분명 좀 더 직관적이고 적극적인 질감으로 드라이빙의 그 차이를 아주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차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패키지 좋다라는 느낌이죠. 실제로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기능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다양한 안전사항 및 편의사항도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머릿속으로 이제 드는 거죠. 이제 테슬라 모델 3라던가 모델 Y와 비교를 한다면, 저는 물론 성능이라던가 주행거리 등에서 분명 테슬라 쪽에 우위가 있고 강세가 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자동차, 내가 일상을 탈 수 있는 자동차로서, 혹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서, 혹은 나만의 공간으로서, 이런 디테일까지 모두 살펴본다면 EQA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 완성도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약 310km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제가 주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완충된 상태에서는 이 325km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반대로 이 겨울에 이렇게 추운, 지금 온도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외기가 영하 5.5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 약간의 히터도 틀고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300km 이상의 주행거리가 확보가 된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일상을 함께하기에, 또 제 드라이브 라이프를 수용하기에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행 거리 여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컴팩트 전기차 EQA를 함께 시승해 봤습니다.
EQ 디비전이 정말 탄탄하게 알차게 채워지고 있는데, 그 EQ 디비전의 엔트리 모델로서 또 디비전의 가치를 살려주는 모델로서 충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인 차량이라 생각이 들고요. 분명 좋은 전기차라 표현하기에 아쉬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늘의 시승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